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G20 에너지 환경 장관회의에서 수소 경제가 부각되자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열린 이 회의에서는 수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규범 등 구체적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5대 넥소 수소 전기차를 공개하며 수소 경제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점도표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금리 결정에 인내심을 갖겠다고 결정했던 연준이 스탠스를 번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없이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들이 수익 다각화를 통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56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18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2분기 역시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널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00선에 이탈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반면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선물시장에서는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정부가 수소차 관련 시장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표명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의 재탄력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장 마감 후에 들려온 속보 내용이죠.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20일에서 21일 북한 국빈 방문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G20을 앞둔 시점에서 국빈 방문으로 시장의 이벤트 또한 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2% 하락한 2090.7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포함 마감으로 43,900원에 SK하이닉스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0.95% 상승한 63,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1% 넘는 강세로 348,500원에 현대모비스는 오늘 보합권 마감 속에서 22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3% 하락한 719.1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8% 강보합으로 57,600원에 헬릭스림스는 0.21% 하락한 19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1% 넘는 하락으로 42만 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0.39% 상승한 51,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말 보내고 이제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2100선 이탈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거기에 더불어서 20일에서 21일 북한을 방문한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전달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방송이 한 2, 3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채워지는 시간은 같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황 분석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인사말을 또 듣지 못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알차게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양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뭐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렸고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선물, 현선물 쪽에서의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었던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도 해드리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점검 도와드릴 텐데요. 학 과장님 시장 먼저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20일에서 21일까지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 해드리고 남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자,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상승 전환됐다가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61선과 120선이 밀착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같아요, 지금.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되는 이런 정도가 됐고요. 코스닥은 일단 상승 출발했고요. 혼조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혼조세는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게 혼조세겠죠? 그 다음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121선 이탈이 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요. 사실 외국인 빼고 나머지는 다 매수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투자 심리 불안이 가장 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주까지 지수가 올랐던 것은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미국도 오르고 덩달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좀 관망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해요. 그러면 개인만 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제가 주식 투자가 올해 31년째입니다. 주식 전문가 이 직업을 종사한 게 21년째예요.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다 매도했는데 플러스 나온 거를 저는 이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하락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선물보다 약한 흐름이다. 이게 이제 특이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쨌든 선물은 이러나 저러나 플러스로 끝났어요. 강보합 수준이지만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차가 있다는 거죠. 둘 다 상승하거나 둘 다 하락하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시가총 1위부터 200위까지의 합친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사실 코스피 종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선물은 플러스였다. 그런데 코스피는 마이너스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약했다는 게 이게 이제 그 특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수가 있지만 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따로 있어요. 근데 대중소 순서로 약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소형주가 그나마 덜 빠졌다고 하는 것은 개별주들은 나름대로 반등을 모색하려고 좀 준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대형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수급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등락원인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도다. 당연히 대형주가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논리적으로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60일하고 120일이 이제 그 서로 밀착됐다 그랬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거의 붙었어요. 저한테 거의 잠꼬대 할 정도로 배우신 거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1년 이상 보신 분들 61선과 120선을 비교한다. 61선이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 자, 그런데 여기서 상승추로 전환이 됐었어요. 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넘어갔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난 4월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4월 하순에 그리고 4월 20일 강연회 때도 얘기했죠. 코스피는 최소 100에서 150포인트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252선까지 갔었잖아요. 여기까지. 2252선. 그러니까 대략 2250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100 빼면은 2150. 150 빼면 21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월 하순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에 앞서서 4월 20일 강연회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두 명 들었어야지 제가 이걸 속이죠. 네, 무려 1000명 이상이 들었거든요. 대충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에서 150포인트 이게 거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식을 배우신 분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어라, 이거 봐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네. 계속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걸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만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아마 내일이면 전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61선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빨간색 120선은 옆으로 기니까 그냥 지수가 보합만 돼도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옆으로 기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 자체가 이 구간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수치주 상으로만 봤을 때는 61선이 120선 돌파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가 지금 다시 하락추세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저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최소 100에서 150포인트. 그러면 아무리 잘 가도 2019년에 2150. 안 갔다면 2100 가는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하락추세로 전환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되겠죠. 제가 말한 기준대로는. 하지만 하락추세라고 생각하면 하락추세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까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락추세였는데 원점으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4월 20일 강연회 때 뭐라 그랬죠? 100에서 150포인트 거품이다. 이중고점 가능성 높다. 두고 봐라. 어차피 2000선 근처로 또 간다. 그리고 4월 하순에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건 다 인정할 겁니다.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장기 추세는 결국 평택촌놈 예측대로 간다는 건 다 인정할 거예요. 저는 중장기 예측은 안 틀려요. 단기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왜? 왜곡과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렇다. 왜곡은 조작하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변수는 코지악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못해요. 시장에서 어떤 세력이 작정하고 종목이든 지수든 조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상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분석 못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변수. 갑자기 호재 악재가 뻥 터져요. 그래서 악재 때문에 급락하고 호재 때문에 급등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왜곡과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틀린다. 거의 안 틀렸어요, 여태까지. 근데 왜곡과 변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겠다. 그럼 내 영역이 아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결과만 갖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계속 예측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적중할 자신이 있다.
그 여태까지 비정상 흐름만 아니라면 난 여태까지 적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교육 측면도 있는데 이거 시간 이거 부족해갖고 이거 중국 시진핑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예측을 해서 적중을 해야지만이 돈을 벌어요. 쭉 올라가서 누구나 간다고 생각할 때, 쭉 내려가서 누구나 늘린다고 생각할 때, 그때 대응하면 늦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예측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반문합니다, 저한테. 아유, 평천님, 저는요, 아유, 초보자예요. 저는 뭐 20년 했지만 그럴 능력 안 돼요. 안 돼도 되게 해야죠. 그래야지 남을 이기죠.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토대로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차트 보실래요?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저는 망신당할 각오로 작년 2월 초순에 코스피 대세하락이라고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차트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지수를 봅니다. 여기서 그때 위험관리가 됐지. 자, 이 구간 매도가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제가 알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을. 10,000원에 샀는데 돈으로 비유합시다. 1억을 베팅했어요. 종목이 뭐 하나든 10개든. 9,800, 9,500, 9,000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본드 때문에 못 던져요. 8,000 내려가면 더 못 던져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2천까지 갔어요. 근데 1억 1,000이 되잖아요? 못 던져요. 왜? 1억 2천이 기억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예측. 예측해서 그 예측을 토대로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측이 실패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죠. 송구함씩 나는 거고요. 안 돼요. 누가 봐도 끝났다 싶은 시점에는 실전적으로 매도가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뭐 증권사라든가 기타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정도 구간에. 여기서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아직도 대세 상승이라고 거의 다 얘기했어요. 한 이쯤 됐을 때, 심한 경우 이쯤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장 끝났다 그랬어요. 매도가 됩니까? 비중 축소가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결국은 제가 보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시청자들은 제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고뇌해서 적중하면 어떤 사람은 그나마 고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도 없어요. 틀리면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정상적 흐름 나오면 나도 몰라요, 그거는요.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예측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설하는 게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다시 한번 실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결국 여기까지 밀렸죠. 그때 여러분들 아마 그 생각 했을걸요, 또. 역시 평택천은 말대로 되는구나. 중장기 시황은요, 전 거의 안 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장기 시황은 제가 이 시황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을 해보면 시간을 놓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안 틀려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제가. 근데 단기적인 거는 장담을 못해요, 저도. 왜곡, 변수 두 가지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오늘 포인트가 뭐냐, 그거예요.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 직전입니다. 여기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어요. 어차피 이 구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락했다가 이제 5월 하순에 반등 나왔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베팅해라. 제가 5월 29일 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5월 29일 날 이 방송 VOD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제가. 손수이대다. 손해보면 작고 수익 나면 크다. 한번 베팅해봐라.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반등 나온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얘기 분명히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께. 결국은 어때요? 여기서 쫙 올라왔잖아요. 덕분에 어쨌든 선물이든 파생이든 수익 날 기회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실 시청자의 관심은 단기 시황입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그동안에 평택촌농 10년, 20년 보신 분들은 결국은 중장기 시황은 적정한다는 거 다 알아요. 다만 여기서 반등이 더 다시 한번 나올까 그냥 밀릴까 요거잖아요. 이건 제가 당연히 마지막 코너에서 얘기하죠. 네, 앞선 코너에서 얘기하면 힘 빠지니까 마지막 코너에서 얘기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선 이탈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탈했죠? 이 빨간색이 120선이에요.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그 탄력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오늘 수급도 안 좋고 어쨌든 크게 밀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일단은 반등 고점은 거의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이제 발표가 됐죠. 시진핑이 북한을 20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목금 방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부정적이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미국과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면 시진핑을 절대 초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안 가요. 그동안 계속 김정은이 쫓아다녔잖아요. 시진핑을. 이번에 북한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진핑도 도끼를 품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요. 아들뻘도 안 돼요. 시진핑 아들보다 딸인지 아들인지 더 어려요. 30년 이상 나이 차이 나거든요. 여태까지 최근에 그 북한 핵과 관련돼서 2번 갔었잖아요. 김정은이. 이번에 본인이 간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중 무역전쟁과 그 다음에 미중의 어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더 기가 막힌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24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시황 분석론 시간 안에서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등락 결과에 따른 좀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도 속에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부분까지 짚어드렸고요. 오늘 현선물에 대한 이런 좀 차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 대중소 순서로 지수 흐름을 좀 약화시켰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설명해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속보 내용이죠.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국빈 방문에 대한 부분까지도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다우기술하고 부방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입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가깝게 상승하면서 21,5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이고요. 부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3,655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학 과장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들어볼까요? 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10만 원이 넘어요, 적정 주가가. 그런데 왜 올라갔느냐? 지난 금요일 최대 주주가 33,000주 장내 매수했습니다. 그 덕분에 올라간 건데 크게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호재인 건 맞고 그 호재 덕분에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 부방은 보유자는 매도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쿠첸을 부방이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다우기술은 기억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단기 매매 해봐도 좋다 그랬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날짜가 이날이 27일이었는데 5월 27일? 5월 27일인지 8일인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결국 반등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는 맞아요. 근데 뭐 근본적으로 뭐 크게 뭐 저는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서 윗꼬리 한번 양봉이 나왔죠. 여기서 또 나왔어요. 네, 장대 양봉이. 뭐 이걸 꼭 유출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흘러내리던 종목이 첫 번째 박스에서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또 장대 양봉 나오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오늘 드디어 나왔는데 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뭐 저점에서 잡았든 아니면 과거에 고점에서 잡았든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우기술은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정 주가가 지금 105,200원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는데 적정 주가 대비해서 현재의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호재성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부방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추격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물리신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을 잘 활용하셔라라는 추가적인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는 투자개론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투자개론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구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이고요, 이제 답인데요. 먼저 공통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의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예측 매매와 확인 매매를 시도하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지수의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지수의 추세. 60일선과 120일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일선이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추세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지수 상승 추세에서는 예측 매매, 하락 추세에서는 확인 매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총론적인 거죠.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답변을 하는데 첫 번째, 지수 추세를 먼저 판단한다. 추세를. 그래서 60일선이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예측 매매를 해도 된다. 그런데 하락 추세일 때는 확인 매매해야 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확인 매매, 예측 매매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매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텍스트가 지금 한쪽이 안 나와서 제가 얼굴을 약간 돌리고 볼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옆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확인 매매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종목이 저점에서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을 확인하고 매수에 가담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지수가 60일선이 12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죠. 그러면 80에서 85%의 종목들은 같이 하락해요. 늘 말씀드렸죠. 그럼 쉽게 말해서 쭈루룩 흘러내려요. 네, 쭈루룩.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확인 매매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올해 구간에 좀 비정상 흐름이 나와서 지수가 이제 상승세로 잠깐 전환됐다. 지금 코스피가 다시 하락으로 이제 다시 전환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엉터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작년 1월 하순부터 지수가 쭉 내려왔었어요. 10월 말 1월 초까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쫙 내려갔어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눌림목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럼 예측 매매는 뭐냐? 반대예요. 상승 추세일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약간 높게 잡아도 가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이 아니라 제가 차트를 통해서, 지수를 통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이게 그냥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냥 종목이라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란색이, 빨간색 데드코스라는 게 여기에요. 3월이에요. 네, 작년 3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란색이 계속 빨간색 아래잖아요. 맞죠? 일종의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가 시작됐을 때는 대다수의 종목이 내려가요. 이럴 때는 확인 매매가 정석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르륵 흘러내리다가 여기까지 내렸죠? 그러면 이쯤이 되든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확인 매매. 왜? 하락 추세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마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들어가지 말려는 뭐 없잖아요. 여기서. 또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이 났죠. 완전히. 하락 추세에서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익이라든 손절하든 일단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대충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게 종목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가고 이제 분할 매수까지 이제 고려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하락 추세에서는 분할 매수 안 하는 게 정석인데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상승 추세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였어요. 맞죠?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61선이 120선 일권 돌파했잖아요. 상승 추세예요. 이때는 뭐냐? 예측 매매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따질 거. 이쯤 됐을 때, 뭐, 추격 매수 하긴 좀 그렇고요. 여기서 또 이쯤 됐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뭐, 대충, 뭐, 한 이쯤 됐을 때. 왜? 결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투자를 20년 아니라 30년 했어도 이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정말 내가 답답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주식 전문가 여러분, 모르고 있었죠? 오늘 처음 듣죠?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승 추세에서는 싸게 매수하면 더 좋지만 약간 비싸게 매수해도 결국은 시간 지나 올라가니까 예측해서 대충 들어가도 돼요. 물론 더 싸게 매수하면 좋겠죠. 하락 추세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충 무슨 점쟁이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가라고. 이건 아니죠. 일단 밀렸다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이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지수도 종목도 상승 추세예요. 근데 13,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대충 13,000원이 좀 부담스럽다면 12,500원, 뭐 낮게 보면 12,000원 정도. 그때 그냥 매수해도 돼요. 왜? 시간 지나면 15,000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종목이 고점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흘러 내려서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야, 20%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들어갔어요. 근데 운 좋게 바로 그 다음날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8,500원까지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근데 웬걸 5,000원까지 그냥 급락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간 죄죠. 어떻게 하느냐? 10,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빠졌을 때 8,500원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략 한 8,250원 정도 들어가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터무니없는 매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이거는 쉽게 말해서 확인 매매는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거 보고 살짝 눌림목에 들어간다. 예측 매매는 그냥 적당한 시점에서 추격 매수만 아니라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가격이 어떻게 따라가냐.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계속 불기둥 솟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기준은 뭐냐? 추세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상승 추세면 예측 매매, 하락 추세면 확인 매매.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강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평택촌놈 정석투자 검색하셔갖고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내용 다 보세요. 제가 2017년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벌써 얼마예요? 만 2년하고도 거의 3개월 다 되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자료를 보시면 강의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본 내용은요.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매매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이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또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매매에 있어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 혼조 출발한 상황인데요. 다우지수 홀로 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고 S&P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일단 바로 직전에는 이런 관망이라든지 경계감도 함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의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금 좀 혼조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011님의 질문 먼저 확인할게요. 삼익 THK 매수하셨고 13,500원에 비중은 4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삼익 THK는요 2.50% 하락하면서 11,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지금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자, 학 과장님 삼익 THK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략 투자자들이면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0에서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약점이에요. 이분은 어설픈 가격대 매수하신 거예요. 제 방송을 안 보신 분이죠. 그리고 손절을 안 했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예요. 여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상승 추세 종목은 61선과 120선 사이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정석이다. 자, 이 종목의 추세가 뭐죠? 상승입니다.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니까. 그래서 수차례 얘기했죠. 21선 아래,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요 60일과 120일은 하지 말자. 물론 60일과 120일 사이에서 매수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률을 따진 거예요. 어차피 차트는 확률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제 방송을 계속 보셨다고 하면은 저 가격에서 매수 안 하죠. 제 방송 계속 보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거 확실합니다. 제 방송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도 저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절도 안 했어요. 그냥 이게 개인들의 속성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완전히 주식을 잘못 배워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 이거거든요. 안 그래도 손해봐서 그러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이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용기를 얻어갖고 잘못된 겁니다. 손절할 때는 해줘야 돼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조지 소로스도 손절한다고요.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안 하시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종목 중에서 4종목은 수익이에요. 1종목은 평가손해예요. 수익 나는 건 5%, 10%, 15% 던져버리고 아깝다고 그 손해보는 종목 흘러내려가는데 계속 추가해요. 그래서 그 한 종목들이 다 망가져요.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는 이 조언이, 이 전략이 만약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언제냐 뿐이지 어차피 본전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주식 오래 한 사람이라든가 주식 전문가라든가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삼익 THK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항상 손절 실행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371님의 질문입니다. 사이맥스를 8,925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사이맥스는요, 0.33% 상승한 9,190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세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 이걸 아주 잘하셨어요. 밀리면 본전 매도하고 가면 플러스 20% 매도하시고요. 왜 잘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상승 추세 맞죠? 61선이 120을 돌파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좀 전에 얘기했죠? 검은색 21선 아래, 파란색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빨간색 121선 아래서 해라. 딱 거기서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제 강의를 듣고 한 건지 우연히 그렇게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저는요 차트 볼 줄도 모르고요. 겁나요.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상승 추세인 종목 중에서 120선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럼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면 손해를 봐도 작아요. 수익남 크고요. 손소 2배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무조건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면 이건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1, 2, 3 얘기했잖아요. 탄력주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고 거기다 약간 처지는 건 61선 위에서 매수한다. 그것도 아니면 121선 아래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매수한다고 무조건 수익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차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일 뿐이지 항상 맞지 않아요. 여기서 매수하면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해봤자 작잖아요. 수익나면 크고요.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끔가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든가 각종 뭐 무슨 채널에 보면 그런 강의들 있잖아요. 이것만 알면 이 차트 분석 보면 알면 100% 주식투자 성공한다. 이 차트 분석을 봐라. 웃기지 말라 그래요. 차트는 확률이에요. 차트 잘 봐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요. 알파고는 바본가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컴퓨터 못 따라가요. 인공지능 못 따라간다, 인간이. 저는 그 말씀도 지금 드릴게요. 확률이란 거죠. 이 저의 이론이 반드시 수익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자, 이 아래 구간을 봅시다. 여기서 갑자기 충분히 여러 가지로 이제 반등 나올 만한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시장 전체 혹은 특정 종목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나는 그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이 맞다면 당신 재벌돼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종목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쨌든 확률이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거 합리적인 거 맞잖아요. 위보다는 아래가 손해를 봐도 작고 수익나면 큰 거예요. 그리고 120선 아래까지 기다리다 보면 와요. 근데 어떤 특정 종목에 여러분들이 꽂히니까 막 그거만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찾아보세요. 그러면 상승 추세이면서 120선 빠진 게 있네. 거기서 골라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두 종목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이맥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20% 목표가 매도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상담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049님의 질문이고요. 솔루에타를 매수가 4,4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솔루에타 종가는요, 4,3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인데요. 자,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주 잘못한 건 아닌데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시약점이고요. 그냥 마이너스 5% 플러스 10% 하면 맞아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자,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죠? 여기서부터 맞잖아요? 61선이 파란색 61선 베이스는 뚫어졌으니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검은색 21선 아래라든가 61선 위에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가격보다 살짝 높아요. 아주 높진 않은데 여기 21선 위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왜 여기서 매수했냐고요. 물론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람도 그렇게 평가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결과가 좋아도 저 사람의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사람 신뢰 안 해요. 저 사람은 결국 망할 거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요.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사람도 굉장히 삐뚤어 보는 편이에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주식이나. 이분은 어쨌든 과정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기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 구간에서 안 했냐고요. 자, 61선, 검은색 21선 아래나 61선 위에 있었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하잖아요. 앞으로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솔로이트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은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앞두고 좀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내일도 혼조세가 예상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무슨 얘기냐? 내일 예를 들어서 시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로 그냥 쫙 올라가거나 반대로 쫙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내일도 혼조세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수요일까지는 상당히 매매하기 어려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단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단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관망해도 나쁘지 않아요. 목요일 이후에,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금리 인하가 되든 말든 뭔가 결정이 됩니다. 하다못해 코멘트가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럼 그때 올라가든 내려가든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그때 편승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하다. 이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물하신 분들은 짧게 목표를 잡아야죠. 20%, 30%가 아니라 한 5% 정도, 10% 정도. 파생하시는 분들은 양방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수요일은 더 극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의 예상은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거는 일단은 어렵고 내일도 혼조세다. 그리고 수요일은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다. 그건 내일 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내일 합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도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현물 대응하실 때는 좀 짧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수요일까지는 매우 좀 어려운 구간으로 예상을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던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